자신이 자기에게 놀라움을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자. 세상사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결국은 사람이 일을 한다. 그래서 좋고 믿을 만한 실력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취 여부가 달라진다. 사람을 다루는 것이 제대로 되면 인사가 만사가 된다. 그런가 하면 사람을 잘 못 써서 문제가 되면 인사가 망사가 되고 만다. 그래서 사람이 그만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다.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 하나가 분위기를 살리기도 어렵게도 한다는 사실을 실감할 것이다. 숱한 사람들을 대하면서 잘하는 사람을 보고는 저 정도는 되어야지 말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해서는 저래서는 안 된다고 말들을 한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자신이 갑의 위치에서 상대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그때 일방적으로 가해자의 편에서 꾸지람이나 질책하기가 쉽다. 그렇지만 역지사지로 상대방 입장을 배려하는 넉넉한 마음 씀씀이가 필요하다. 그럴수록 힘겨워하는 상대의 길을 꺾기보다 버팀목처럼 길을 살려주는 아령을 베풀어야 한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자는가? 어차피 사람은 능력의 차이는 있기 마련이다. 그렇다고 그것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차별의 상습적인 이유가 된다면 서로에게 불행이다. 그래도 자기 맘에 들지 않으면 최선이 아닌 차선으로 윈윈할 지혜로 함께 좋을 기회를 만든다면 보람이 배가 될 것이다. 삶의 현장에서 악연을 만들 악순환의 기회에서 인생사를 선순환의 좋은 종자 씨앗 하나를 뿌리는 덕을 베푼다면 시차를 두고 언젠가 좋은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사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특이한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지를 않는 경우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은 부분보다는 전체, 강론보다는 개론이나 총론에 익숙하다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일을 시키거나 부탁할 때 대충 말해도 거뜬히 잘 해낸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여기서 저기까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말해야 하는 일도 있다. 무엇인가를 할 때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지만 너무 뒤처져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 가운데는 체질적으로 오버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따라서 세상이 아무리 경쟁 사회라지만 2인 삼각 경기처럼 상대와의 보조를 맞추려는 배려의 자세도 필요하다. 인생이란 개인 경기에도 강해하지만 팀워크를 살리는 더불어서 함께하는 단체전에도 능한 모습을 발휘해야 한다. 이겨야 살아남는 승부의 세계일지라도 경쟁과 상생이 더불어 필요한 것이다. 인생의 경기장에서도 경쟁과 상생의 조화를 통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신나고 흥겹게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잘났다는 사람과 좀 덜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떠한가? 행복지수로 따지면 어쩌면 잘난 사람이라고 여길수록 불행하다고 느낄 수가 있다. 오히려 업신여김을 당하며 못났다고 취급당하는 그 사람이 행복지수가 훨씬 높을 수 있다. 사람의 평가는 우선은 객관적인 판단이 앞서겠지만 내면적인 평가는 쉽게 판단할 일이 아니며 유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경쟁에 민감하고 치열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는 훨씬 스트레스를 더 받을 것은 자명한 일이다. 경쟁 의식이 치열할수록 갈등 요인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같은 말을 700번을 반복해야 움직이기 시작한다는데 이해관계가 없다면 몇 번 시도하다 말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의 버릇을 고치려는 것 자체가 교만이고 자만이며 오만이다. 그래서 사람은 천품이 좋아야 하는 것이다. 마치 옥토에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처럼 말이다. 사람의 진정한 변화는 이렇듯 힘들고 어려운 것이다. 그 사람 바뀌어졌다. 는 그 말의 진정성에 얼마만큼의 비중을 둬야 할 것인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의 변화를 쉽게 논할 것이 못 된다.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는 모르겠지만 한결같음으로의 변화는 멀고 멀 뿐이다. 오죽하면 3살 버릇이 여든간다 하였겠는가? 그만큼 사람의 본질은 달라지기 쉽지 않다. 변화된 것 같으나 실제는 그렇지 못한 변화.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내면으로는 아직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것을 진솔하게 시인하고 매사 거듭나기에 힘써야 한다. 그런 달라지겠다는 몸부림이 거듭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변화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기 재창조의 기쁨과 희열을 경험할 때 놀라운 참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 우리는 파레토 법칙을 통하여 자신의 위치와 입장을 어떻게 재정립할지를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온종일 걸려오는 전화 중에 80%는
자주 전화하는 친근한 20%가 하는 것이다. 교수가 1시간 강의 동안에 전달한 지식의 80%를 이해하는 학생은 불과 20%밖에 안 된다는 것이다. 1897년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발견한 파레토 법칙, 즉 파레토는 백화점의 하루 매상 중 80%는 그 백화점의 단골인 20%의 손님이 올린다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20대 80원칙이라고 명했다. 인간사의 다양한 경제 통계 자료를 분석하면 20대 80원칙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다. 20%의 인구가 80%의 돈을 가지고 있고 20%의 근로자가 80%의 일을 하였으며 20%의 소비자가 전체 매출액의 80%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다. 그런가 하면 조직의 20대 80 법칙을 적용하면 그 인력의 효용성에 대한 분류가 가능하다. 있어야 할 사람과 있으나 많아 한 사람, 없어야 할 사람으로 구분이 이루어진다. 곤충학자들에 따르면 일벌도 20대 80 법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열심히 꿀을 물어오는 20%를 중심으로 살펴볼 때 거기서도 20%는 열심히 꿀을 물어오고 나머지 일벌은 빈둥거리는 20대 80 법칙이 놀랍게 적용되더라는 것이다. 인간관계에서도 마치 꿀벌처럼 상대에게까지 유익을 안기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 조직의 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개미처럼 스스로에게는 충실하나 남에게는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그런가 하면 거미처럼 상대에게 피해를 안기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다. 또한 20대 80 법칙은 정리, 정돈에도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신이 가진 물건 100개 중 실제로 사용하는 20개, 나머지 80개는 언젠가는 사용할 것으로 보관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전문가들은 보통 2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버리라고 조언한다. 지혜로운 정리, 정돈이 삶을 활력 넘치게 한다. 불필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잘 버리는 습관은 삶에 유익하다. 좋은 습관은 삶을 선순환으로 변화하게 만드는 알토란 같은 능력이라 할 수 있다. 우리는 평상시 이타심과 이기심, 이 두 마음이 평생을 두고 시소처럼 오르락내리락한다. 이기적인 틀을 벗어날수록 그 사람의 가치가 높아진다. 위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만큼 그 사람의 평가가 다르다. 우주적인 넓은 마음으로 자연 만물과 공명진동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그만큼 평안한 자연인으로 살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곳에서 소외나 인정받는가는 순전히 자기의 몫이다.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주변인으로 머물기보다는 중심인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그러려면 삶의 치열함으로 20% 이내의 핵심 멤버가 될 자기관리가 필요하다. 확실한 울타리 안에 울타리가 될 수 있도록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주변인으로 머물지 않고 중심인으로 살게 된다. 핵심 멤버로서의 인재상을 확립할 때 그 어디서든지 전천후로 통할 프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사람이라면 딱이야 할 정도로 안성맞춤의 인재로 인정받아야 한다. 그 꿈을 이루는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두 단위 연단의 담금질을 거듭해야 한다. 그렇게 스스로 갈고 닦아 노하우가 쌓인다면 어느 시점에서 자신이 아주 중요한 포지션에 붙박이가 될 것이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그토록 간절히 꿈꿨던 바로 거기에 자신이 당당히 서 있음을 놀라움으로 발견할 감격의 순간을 맛봐야 한다. 그런 성공 스토리의 주인공이 바로 자기라면 어찌 가슴 뭉클할 만큼 기쁘고 행복하지 않겠는가? 이렇듯이 우리는 참으로 행복한 자기로 살아가게끔 늘 겸손히 성찰하며 항상 자족으로 감사하며 언제나 새로움으로 일신우일신의 삶을 수놓아야 한다. 지혜어브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